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도형의 넓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도형의 넓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얘를 케이스별로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좋죠. 언제? 내신을 대비할 때에 관해서는 케이스별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구분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수능 기출이고요. 수능 기출 푸는 분들은 이미 내신은 거의 다 끝난 거고 내신 정도의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숙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죠. 자, 함수가 자기 스스로 나와 있을 때 함수가 자기 스스로 나와 있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 0 x축으로 두 넓이가 같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를 보는데 a에서 c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양수가 나올 거고 c에서 b까지의 정적분 계산은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고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 계산을 해주고 음수 부분엔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적분 계산을 하시던가요. 자, 그래서 넓이가 같대. 넓이가 같은데 위아래가 x축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 계산, 얘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정적분의 절대값은 똑같을 거고 걔를 한 번에 계산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면 요 형태 이거를 알면 좋은 건 뭐냐면 문제에서 힌트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A에서 C까지랑 C에서 B까지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얘네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놓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정적분 계산을 두 번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적분을 때려버리자. 한 번에 적분을 때렸을 때 그 결과가 0이다. 그러면 정적분 계산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래서 분수가 나왔을 때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참 더럽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요 형태 나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곡선의 위아래가 변하잖아. 위아래가 변하는 걸 기준으로 x1, x2라면 지금 문제는 fx-gx인데 사실은 gx-fx래도 똑같죠. 곡선의 위아래가 변하는데 그때의 넓이가 같대.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얘가 음수인 거고요. 얘가 음수값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양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모르겠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 계산을 하면 걔는 0이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함수 구조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우함수. 두 번째 뭐예요?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항함수에 한해서 이 우함수는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짝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차수가 짝수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우함수를 따른다라는 거고 기함수는요 다항함수에 한해서 홀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차수가 누구만 있으면 홀수만 있으면 기함수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우함수 기함수가 뭔데요? 이런 젠장. 우함수는 뭡니까? 함수 자기가 자기 스스로 y축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친절하게 함수 fx는 y축 대칭이야. 그렇게 안 나와 있겠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fx는 f의 마이너스 x다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기함수는요. 함수 자기 자신이 원점 대칭을 따르는 거고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라는 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가 뭐야?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식, 얘가 y축 대칭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적분의 넓이에서 왜 우함수, 기함수 개념을 설명하고 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이거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를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y축 대칭이니까 0을 기준으로 넓이를 재면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하는 것보다는 0이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왜? 다항함수의 적분에서 0 대입하면 무조건 0 나오니까 요 형태를 구할 땐 2배의 0에서 a까지
이때의 함수식을 계산하는 게 정적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함수에서 보면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이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 말은 뭐야?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을 나타낸다. Y축을 나타내는 Y축 대칭 관계를 표현하는 식. 두 번째,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식. 우함수, 기함수를 다항함수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짝수. 차수가 짝수로만 있으면 우함수고요. 차수가 홀수로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함수라고요. 그래서 상수, 원래 상수는 차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상수까지도 우리는 짝수차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수능 기출이다 보니까 수능 기출에서는 요 내용을 쉬운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 문제만. 자, 2018년 7월 학평 나형 20번입니다. 번호만 봐도 지금 벌써 좀 고난이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죠. 얘는 20번 치고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래요. 요거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기함수라고 했었죠. 기함수. 그럼 기함수라는 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fx가 아니잖아, 얘는. 얘는 누구를 알려주는 겁니까? f'x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f'x가 기함수라는 건 차수가 다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다?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던져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f'x를 구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fx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잘 봐. f'x가 홀수래, 차수가. 그 말은 fx는 모든 차들이 f'x에 비해서 1씩 커질 거고 홀수에다 1이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f'x가 홀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fx는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고 짝수로만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fx는 무슨 함수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우함수가 무슨 대칭? y축 대칭인 애를 따를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봐.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거든? 그럼 내가 이 fx를 잡아줄 거야, 지금. 그럼 최고차항계수 1인 4차니까 x 4제곱 할 수 있겠죠. 원래라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문자를 4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체크했어? fx는 우함수라는 걸 힌트를 갖고 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우함수네. 3차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2차 있겠죠.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차 있어요? 1차 없어요. 상수 있어요? 상수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우함수가 차수는 짝수만 갖고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을 아니까 문자가 2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4개가 나오겠죠. 왜 4개가 나와? 3차, 2차, 1차 상수니까 4개 나오잖아. 문자 4개랑 문자 2개랑 당연히 누가 편하겠어요? 문자 2개가 훨씬 진짜 3000배 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특히 적분 파트에 있어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x를 찾아놨으니까 f'x도 한번 맛배기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2ax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요거 2개 찾아놨다. 문제를 마저 읽을까요? F'는 0이고요. F'는 2래요. 끝났네. 왜 끝났어? 모르는 문자 개수가 몇 개인데? 2개인데 힌트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으니까 대입하면은 A랑 B 한마디로 fx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빨리 대입을 합시다. 첫 번째 F'1은 얼마? 0이라는 걸 대입을 하니까 4 플러스 2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f의 1은 2라는 게 나와 있죠. f1은 2. 그럼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거든. 1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얼마? 2래요. 근데 a가 방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3이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a랑 b 값 찾았으니까 fx를 정확하게 찾아놨고요. 그럼 fx를 한번 써놓고 갈까? fx는 뭐가 되겠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때 f'x도 한번 보시면 f'x는 뭐 여기 미분하는 게 더 빠르겠다. 대입하는 것보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요렇게 봤더니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정확히 보입니까? 정확히 보여요.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요. 미안해. 4x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겠죠. 이제 보입니까?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얘 그래프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 일단은 키핑해놓고 그래프는 그리기는 할 거예요. 키핑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기억으로 가볼게요. 자, f'-1은 0이래. 우리 아까 찾았잖아. 0 되는 거 뭐였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 맞아요. 자, 니은 볼까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마이너스 k에서 0까지 fx dx 계산과 0에서 k까지 fx dx 계산이 같대요. 얘 맞아 틀려? 맞았지. 왜 맞았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fx는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y축 대칭을 따르는 함수라고. 그때 마이너스 k에서 0, 0에서 k, 0 y축을 기준으로 떨어진 지점이 같은 데서 적분 계산을 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 0이 여기 위에 있으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해. 아유 제발 불편하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적분 구간이 길이 정확히 0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니까 그 계산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니까요. 혹시나 안 되면요. 디귿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거거든. 디귿 보면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0에서 1까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fx dx는 6t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진짜로 fx를 찾았으니까 얘 적분 계산을 하는 거야. 0에서 t까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를 해서 6t랑 계속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도 너무 좋거든? 너무 좋고 나도 좀 좋아하는 풀이에요. 근데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그냥 해보면 옆에다 설명을 해줄게. 그냥 하는 것과 그래프로 푸는 거랑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고 그냥 풀이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 자, 그럼 디귿을 가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f0, f1, f-1을 찾아놓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할 거고요. f0은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고 f의 1, f의 마이너스 1은 같은 값이 나올 수 없다고. 맞죠? 자, f1 대입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f1 대입하니까 2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똑같이 2가 나올 거라고.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y축에 관한 대칭이 될 거고 4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쫙 가다가 정확하게 대칭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함수값 x좌표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는 0이고 y좌표도 찾아놓자고 3. 여기가 얼마? 2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찾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좋아요.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니은을 선생님이 설명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이너스 k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k에서 0까지의 넓이. 그냥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을 해봐. 요 넓이와 0에서 k까지 0에서 1 여기의 넓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니은 맞아 틀려? 니은은 맞은 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가볼게요. 디귿. 자, 디귿을 지금 보시면 조건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달려있냐면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라는 조건이 하나 달려있어. 그 말은 t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0과 1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여기에 t 나타내볼게. 그럼 마이너스 t도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이 정도에 잡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fx dt에 대해서 dx죠. 미안해. fx dx에 관해서 물어봤잖아.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여기 부분의 넓이를 비교하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가 누구보다 6t보다 작대요, 항상. 아이씨,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지. 6t. 넓이를 비교하는 거네. 그럼 이 노란색보다 무조건 큰 넓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지금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t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몇 t니? 6t야. 2t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t가 돼요? 3을 곱하면 6t가 되겠죠. 근데 3이 어디야? 여기 부분이잖아. 그 말은 이 6t라는 건 사실은 뭘 구하라고 시킨 거냐면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6t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요. 뭐라고?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 그럼 생각해봐라. 빨간색 직사각형과 노란색 비교해봐요.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걸 뭘로 푼 거야? 얘는 그래프로 푼 거야. 그래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수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근데 그 계산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를 하기 위해선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fx dx가 6t보다 항상 작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 어디 범위에 한해서? 0과 1 사이의 범위에 한해서. 그치?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fx dx 마이너스 6t가 0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함수를 gt라는 새로운 함수로 나타낼게요. gt가 모든 실수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어때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 말은 요 녀석의 무슨 값을 보면 될까? gt에 요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 말은 gt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g't, 지금 얘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 계산이니까. g't는 뭐가 됩니까? 2fx, ft 마이너스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ft 아니까 대입해서 뭐 그 값의 위치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오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fx가 몇 차였어요? 4차였죠. 적분을 한번 때려야 되니까 오차 함수고 오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면은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신 분들은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요 녀석의 뭐 계산값을 구할 필요는 있을까요?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야. 요 녀석의 뭐가?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프로 푼 거고요. 두 번째는 계산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어, 선생님이. 왜? 이거 오차 함수 나오니까 조금 교육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fx가 3차로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조건이 있든 말든 필요는 없다고. 이 조건 안에서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은 나머지 부분도 0보다 작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어 이 자식.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얘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풀기는 했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디귿은 까다로울 수 있거든.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디귿이 힘들었던 거지 기역과 니은이 힘들었던 건 아니야. 왜? 기역과 니은은 사실상 뭐만 했으면은 얘 미분, 도함수가 기함수라는 거, fx는 우함수라는 것만 찾아놨으면은 fx에 관한 완벽한 식을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항상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의 갈림돌은 뭡니까? 걸림돌은 디귿이죠, 디귿. 그래서 이 디귿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성질들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감사합니다.